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다 나왔으니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상황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한 걸까요? 그 부메랑 민주당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과에 더해서 오늘 뇌물 혐의로까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쏠린 시선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이상직 전 의원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됐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맞춰보려고 누가 맞춰봤나 하면은 곽상도 전 의원이 당시 이것을 집요하게 쫓았죠. 곽상도 전 의원은 이 사건을 들고 태국에도 아마 몇 번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은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부정채용이다. 부정채용으로 네. 인해서 무언가 거래관계가 있다. 근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도 뭐 제대로 협조도 하지 않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냥 뭐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이 사건이 사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맞아요. 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대로 네.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그 당시 고소 고발은 여러 가지로 들어갔을 겁니다. 한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곽상도 의원이 계속 쫓아서 이것을 언론에 여러 번 브리핑을 했었죠. 네. 그래서 곽상도 의원 제가 사석에서 만나보면 이 사건은 확실히 뇌물 사건이다. 이것이 이상직 의원에게 공천을 보장하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아마 헤어졌기 때문에 두 분 부부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위가 아닌데 당시 사위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네. 이건 뇌물이다. 정상급여를 준 것이 아니다. 이 사위에게 뭐 항공사 가본 적도 없는 친구한테 게임사에 있었죠. 이분이 게임사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뭐 그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곽상도 의원이 오랫동안 팠는데 그건 뭐 지금 흐지부지됐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됐을 겁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결국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한 것은 정상급여를 준 것이 아니고 네. 이 사람한테 급여를 2억을 준 것은 채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다. 뇌물을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못 주니까 급여를 주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직 전 의원이 원했던 공천권을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원에서 가려질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 무죄로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사위를 그것도 자신의 임기 중에 특정 회사에 취업시키고 그 회사의 오너를 국회의원 공천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게 한 결과로 만들어냈도록 방치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적폐청산을 스스로 부르짖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적폐로 보이는 이런 행동이 임기 중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들어온 촛불 정권이라는 것이 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받지도 않고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네. 국가 지도자로서 전직 국가 지도자로서 국격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어찌됐든 그러면 나는 무죄로 증명하겠다 재판에서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바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기 중에 정말 저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대법한 걸 넘어서 이건 굉장히 구질구질한 사건이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깨끗한 척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그때 보면 딸 뇌가 백수였잖아요. 그 청와대 들어와 살았고 네, 또 생활비도 무직이었죠.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와서 살고 있는 백수 딸 내외를 위해서 생활비를 좀 주기 싫게 해서 결국은 이제 뭐 해외에 있는 타이스타 제시라는 곳에 이제 이 취업을 시키고 거기 뭐 상당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 대신에 어쨌든 그 이 특혜를 준
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네. 공공기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주고 또 나중에 공천에도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이 전체적인 뇌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볼 때 일단은 검찰에서는 세 가지 잘못을 했거든요. 검찰에서 세 가지 잘못을 했는데 검찰에서 잘못을 했다고요? 첫 번째는 이게 2021년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25년 벌써 4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와서 이제 기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전주에 있는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 3번인가 4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돌린 거예요, 이거를. 네.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주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네.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예 알겠습니다 해요. 그러면은 방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방문 조사도 안 했어요. 서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서면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불구속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예우가 아니고 굉장히 이건 굉장한 봐주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특혜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특혜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경제 공동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딸하고 사위 이분들은 특혜를 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제 공동체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기소를 유예를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사실 봐주기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네. 지금 오늘에 이렇게 검찰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부분은 일단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저는 이 시점에 왜 검찰이 문재인을 기소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저는 검찰에서 지금 보면 차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네. 그건 저는 나름대로 이거 뭐 맞춤형 기소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넘어서 만약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을 완전 분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공소청하고 완전히 수사청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검찰에서 볼 때는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 네. 이재명 정권 들어섰을 때 가장 곤혹스럽고 불편한 게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잖아요. 그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러 가면 검찰에서 판단을 네. 못할 것이고 결국 민정과 사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기 위한 이재명 정권에 들어설 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네네. 근데 이재명 정권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문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네. 이제 기소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뇌물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굉장히 강도 높은 기소를 하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보면 지금 도이치니 공천 개입이니 명태균이 온갖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또 건진 법사에 대한 뭉치 또한이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적폐 수사, 적폐 청산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기소다. 저는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네. 아마 어마어마한 정치 보복성에 그런 것을 예고하는 기소다. 저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 정리해 보면 검찰이 이제 잘못한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받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딸과 사이는 피하고 이제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정권에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더 강압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여러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지금 종결할 시점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의 결말이 저는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네. 대선에도. 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정말 도덕성 높은 정권이라고 스스로 자부해왔지만 결국에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 아들 문준용 씨 고용정보원 취업 때문에 아주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 물론 문준용 씨는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이 아닌 걸로 결국에 판명이 났지만 어쨌든 고용정보원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취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홍역을 겪었던 분이
또다시 사위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한들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가 없다. 뭐 아들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뭐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사실 이런 이해 충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기자로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면 저도 뭐 깨끗하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적 방어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아들이나 뭐 저의 집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기소로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 정부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지 모르겠지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보터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탄핵 이후에 그러면은 탄핵을 당한 정당을 버리고 탄핵을 소추한 정당을 대선에서 찍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탄핵 소추한 정당도 똑같았구나. 탄핵 소추한 정당도 5년 동안 맡겨봤더니 도덕성, 윤리성, 빵점이구나.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미래에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할 것이냐. 이런 대선에서도 우리 국민들 새롭게 판단하지 않을까. 탄핵 소추한 정당이라고 무조건 윤리 100점, 도덕 100점 아닐 거다. 이번에도 다르게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뭐 생각이 한번 들지 않을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제 생활비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중단시켜서 이제 경제적 이득이 제3자로부터 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생활비를 주는 것들을 주기 싫어서 결국은 다른 형태로 지금 대신 지급하게 된 게 그게 지금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소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적인 게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판에 들어가려면 재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럼 이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게 되면 준비 기일 자체가 준비 자체가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만약 재판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하지 않아요. 출석하지 않아. 계속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럼 지난번에 보면은 지금 대장동 우리 배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그때 대표가 전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재판장이 300만 원 과태료 때리고 그다음 500만 원 과태료 때렸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장이 안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럼 재판장이 그럼 1심 뭐 예를 들어 과태료를 해야 돼. 근데 이 과태료를 받아 300만 원 받고 이 두 번째 500만 원 과태료 받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를 끌어내냐는 거죠. 네. 그러면 재판장이 과연 전직 대통령이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완전 별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는 했는데 이 재판이 원활하게 굴러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이걸 정치 보복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재판 자체에 완전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법리적 배경을 자꾸 들먹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분석을 계속 이제 밀고 있는데 검찰의 그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포괄적 권력을 갖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 한다 해도 정당과 분리돼 있지만 뭐 우리가 1호 당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당에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래서 이번에 공천을 이상직 의원이 받은 과정에서 대통령이 포괄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이라고 검찰에서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모든 범죄와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했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내가 뇌물죄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발해낸 논리가 박영수 특검팀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을 개발해냈지 않습니까? 아,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라도 너하고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면 경제적 공동체야. 네. 그래서 얘가 받아도 네가 받은 거야. 이렇게 법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형법상에 처음 있는 뭐 논리였어요. 법리였죠, 법리. 그렇지만 그게 통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공동체 논리도 형법상에서 받아들여서 처벌하는 판에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딸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인이 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성인이 된 가족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 문다혜 씨가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살았고 일로 이주를 함으로써 또 경호가 태국까지 가서 또 경호가 수요가 발생하고 왜 태국에 가서 경호 수요까지 발생시켜서 혈세를 낭비하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문 대통령께서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자신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창을 많이 받을 만큼 화살을 많이 맞을 만큼 도덕적 방패를 세우지 못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 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까? 저는 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사돈이 낱말한다.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해왔던 말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적폐청산 사돈 낱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첫 재판 일정 잡힐까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렵다고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문 전 대통령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뭐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방문 조사라든가 어떤 형태로도 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도 전혀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은 진행하려고 하지만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본인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긴 한데 변호사 선임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재판 뭐 이 진행하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재판정 자체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재판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굉장히 입장을 좀 빠르게 냈어요. 그 법정에서 진실 밝히는 것을 넘어서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남용되는지 그걸 계기로 이번 본인의 사건을 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나와서 어떤 뭐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전혀 저는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특히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도가 난 이후에 어쨌든 뭐 권력이 공백기 상태에서 벌어진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갈 가능성이 크다.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만 들어오게 되면 다 정치 보복이다, 뭐 네.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정치 소설을 쓰고 있다, 뭐 삼류 소설을 쓰고 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아마 이 부분을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자녀 삶에 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형법상 뇌물로 인정받은 이게 매우 드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재판 결과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후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기준 아마 세우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부메랑이 민주당을 향해 갔으니까 국민의힘은 좀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은데요.